네, 신현우 KBS 자문 변호사와 이어서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저희 취재 기자의 얘기에 따르면은 아직 정확한 명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십 명이 조금 전 이 서울 서부지법 소요 사태와 관련해서 체포가 됐다고 하거든요. 법적으로 어떤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게 가볍게 처벌하려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요. 네. 조금 전에 영상을 보니까 유리창을 깨고 재물손괴 또 이렇게 법원 청사에 난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일부도 폭행을 했다고 하면은 이 특수폭행죄나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지금 관한 화면에도 법률이면, 나가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변호사님 같이 봐주시면 저렇게 유리창을 깨는 모습이 잡혀 있거든요. 네. 저런 게 증거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건 충분히 증거 자료로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계엄군도 국회 유리창을 깨는 장면이 지금도 세계 각국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런 장면들을 통해서 저 행위를 한 사람들은 아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폭력 사태는 절대 있어서는 절대 안 될 일일 것 같은데 사실 윤 대통령 측에 앞서서 이 체포 적부심을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도 올라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이 자수를 했었는데 앞으로 경찰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어요. 엄정 대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실까요? 그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시위하는 분들도 자유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위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는 이율배반적인 잘못된 행위입니다. 특히 사법부는 우리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고 마지막으로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사법부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사법부가 위협을 받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요. 만약 위협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오늘 밤 발부된 영장 발부에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거든요.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국가 대한민국의 일부라도 잠탈을 하거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내란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란 행위의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반 징역형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중한 행위고요. 이런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사건 때 우리가 처벌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 재판의 결과도 그 과거의 판례에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이 국헌문란 내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볼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법수사와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는 물론 별개의 사안이긴 합니다만 법원이 어느 정도 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에 대해서 일부 좀 소명을 했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참고로는 하겠죠. 네. 그런데 헌법재판과 일반 형사재판과는 어떻게 보면 전혀 별개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헌법재판은 원래 이 정치적인 고려까지 해서 만들어내는 제도입니다. 그래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는 형사 문제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탄핵 소추가 됐었던 사건이거든요. 물론 이번에 형사에서 내란 우두머리죄가 확정이 된다면은 더더욱 탄핵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형사에서의 유무죄 판단 이전이라도 탄핵 심판에 대해서 그 결론을 내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서울 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는 점은 공개적으로 지금 기자들한테 알렸거든요. 법원이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 증거인멸 우려를 굳이 강조를 한 이유는 뭘까요?
뭐 우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네. 거기에 그 뭐 간단하게라도 이유를 적시를 하거든요. 그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주거 부정이라든지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 인멸이나 뭐 범죄 준대성 쓰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입니다. 네. 그런 게 만약 그 적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구속 피고인 피의자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영장 발부할 때 그 사유를 간단하게만 명시를 하고들 있습니다. 지금 방어권 행사라는 표현을 써주셔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의 사법적인 대응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제일 큰 게 일단 인신 구속에서 풀려나는 네. 것들이 제일 큰 대응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뭐 구속적 부심이나 보석이라든지 뭐 그 집행 정지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체적인 면에서 계엄령 발동 요건이 맞다. 이 사회적 혼란이 있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이게 변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반적인 피해자가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다면 이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대개 구속 적부심 같은 경우는 구속되기 전과 구속된 이후에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합의가 안 돼서 구속됐는데 구속된 이후에 합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제일 대표적인 거는 진범이 잡혔다든지 뭐 아니면은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 과거에 간통죄가 있다 간통죄가 폐지됐든지 뭐 이런 경우 아주 예외적으로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사정 변경을 이라는 사유가 만들어지기는 현재 단계든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이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를 해왔는데 수사 초기부터 이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부분 이것 때문이 이 영장 발부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분석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사에 협조를 했다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지 않았겠냐라는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그건 경험 측상이나 논리 측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그 내란 그 주요 종사자들이 다 구속이 됐거든요. 그 하수인들이 구속이 됐는데 우두머리를 불구속 수사를 한다는 거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됐고 이제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 공수처의 수사 그동안과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실상 이제 중단된다고 봐야 될까요? 공수처 수사는 뭐 지금까지 한 것처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다시 불러도 네. 묵비권을 행사한다 그러면은 묵비권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그 수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거든요. 뭐 한 200쪽 정도 되는 질문사항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대개는 그 질문사항을 하나씩 물어봅니다. 이런 일을 했었느냐 이런 일을 했었냐 그러면 계속 묵묵부답하다 조서 꾸며서 200쪽을 전부 다 묵비권 행사한 걸로 해서 그 조서 꾸미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중간에 심적 변화가 있어서 답변을 하면은 또 답변하는 대로 조서를 작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가 특별히 구속된다 해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 취재 기자가 공수처를 취재한 내용을 보면은 오늘 이제 구속 피해자 신분이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 조사 시도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구속 영장 발부가 새벽에 이루어진 경우에 그날 수사가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예. 거죠. 예. 중대한 범죄 사건이나 시간이 촉박할 경우에는 당연히 해이죠. 만약 그런 그 수사를 진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건 공수처 자체가 직무유기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공수처가 시도는 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묵비권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지금까지 그 뭐 상황을 보면 그런데 또 구속된 이후에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뭐 꼭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이제 구속 피의자의 경우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에 이 수사를 거부할 경우에 이 추가의 대응 수단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뭐 과거에는 가서 강제로 이제 구인해다 조사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고는 또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하는데 그때도 응하지 않아서 결국은 조사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란죄 같은 경우는 내란 우두머리가 있고 주요 종사자가 있고 부하 내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주요 종사자나 부하 내동한 자들이 그 구속되고 기소되고 했기 때문에 우두머리에 대한 그 기소나 아니 기소 이후에 공소 유지에는 조사가 안 됐다 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많은 이제 피해자들을 만나보고 하셨을 테니까요. 15일부터는 사실 체포영장 발부 이후에 구인 피해자 거실에서 머무르다가 이제는 이제 수용동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이동을 했는지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인 피해자인 경우에 아니면 이제 구속된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그런 어떤 이 내부에서 신분이 달라진 경우에 그분들이 받는 심리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뭐 내부적으로 이제 뭐 개인적인 경험이면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그 구속될 때 그 정신적인 충격은 우리가 암 진단받고 이제 여명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 고지받는 거에 준할 정도의 충격이 굉장히 크다고들 그럽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자꾸 구속을 선호하는 이유가 그런 심리적인 그 충격이나 변화를 통해서 자백을 좀 받아내기 쉬우니까 이제 구속 이렇게 영장 청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은 뭐 확신범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하니까 뭐 그 정도의 충격은 없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아무래도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있을 겁니다. 네, 앞으로 수사에 응하는 방식도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그렇게 또 있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은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고 또 향후 공소 제기에 있어서도 어차피 나와야 될 얘기들을 지금 이제 미리 정리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면 아마 그동안 묵비권 행사했던 거 전략을 바꿔서 적극적인 그 부인 내지 변론 또 합리적인 그 설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어제 법원 영장 실질 심사에도 사실은 그 전날까지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전격 출석을 결정한 것도 같은 배경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심리적인 변화로 결정을 바꿨을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마 영장 발부가 거의 그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묵비권 행사가 의미가 없다.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 변론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들도 네. 이제는 묵비권 행사보다는 그 적극적으로 그동안은 왜 계엄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재판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그 얘기를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피해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뭐 혐의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이런 것들을 주로 따지잖아요. 네. 혐의의 중대성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 측의 얘기는 거대 야당의 폭주로 계엄을 선포할 만한 국가 비상사태였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도주 우려와 관련해서도 24시간 경호를 받는데 어딜 가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을 다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일 큰 게 범죄의 중대성이겠죠. 네. 내란 우두머리는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근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중한 죄가 우리나라 형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명 자체가 이미 우리가 구속 사유의 가장 중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실 또 그리고 공수처가 낸 이 청구서에 보면은 추가 범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 있었다고 해요. 뭐 그 계엄 선포의 추가 가능성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뭐 추가 범죄의 가능성은 사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형법은 있는
벌어진 범위에 대해서 하는 거지 예비 음모에 대해서 하는 예는 입증도 어렵고 사실상 뭐 기소된 예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신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